안녕하세요. 유선주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제2의 뇌라고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에버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할 것도 많고 바쁜 현대인에게 메모는 필수가 되는데요. 똑똑한 비서 역할을 하는 에버노트 서비스는 다양한 기능과 여러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동기화되고 많은 자료를 보관, 관리할 수 있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버노트를 단순히 모바일에서만 사용을 한다면 100% 그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모바일과 에버노트 PC 버전 웹사이트와 함께 사용을 해서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길 바라고요. 이 에버노트는요,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모바일에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유용성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바일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메모 기능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전까지는 네이버 메모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기억과 또 남겨두어야 할 자료들을 에버노트에 기록해 놓고 모든 기기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할 내용 살펴보면은요, 에버노트란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모바일에 에버노트 앱을 설치하고 가입하신 후에 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노트를 모바일에 위젯으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한데요. 그 방법 알아봅니다. 에버노트를 PC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과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노트의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웹페이지를 스크랩하는 웹클리퍼나 포켓 등의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명함관리, 메일, 카카오톡 등의 내용을 에버노트로 가지고 와서 자료를 관리하는 기능에 대해서 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노트란 2008년 출시된 메모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우리가 메모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기가 변경되고 또는 PC 고장 등으로 인해서 메모리가 지워졌을 때 메모한 내용을 클라우드에서 꺼내서 쉽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메모 앱은 스마트폰 기기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또 네이버 메모를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버노트의 강력한 기능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를 그냥 스마트폰 안에서만 사용하고 계신다면 굳이 에버노트 앱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보 관리를, 자료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이 많다면 에버노트 기능을 사용하셔서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에버노트는 다양한 플랫폼, 윈도우나 크롬, 파이어폭스,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에서 실행이 되고요. 하나의 기기에서 메모를 작성했을 때 다른 플랫폼끼리도 자동 동기화, 수동 동기화, 자동 동기화 다 가능합니다. 자, 녹음, 파일 첨부, 사진, 태그에 따른 메모 분류, 위치 정보, 이미지나 링크를 포함한 웹페이지,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웹페이지의 일부나 전체 스크랩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사용자가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직 단계와 플러스 프리미엄 사용자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에버노트의 기능은 자료를 모아서 그 자료를 관리, 검색 및 분류가 가능하고요. 자, 그런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으로 3단계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버노트의 서비스를 등급별로 나눠서 보면 그냥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직 단계와 연 3만 원의 요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플러스 단계,
연 55,000원의 프리미엄 단계가 있는데요. 자, 지금 저희 강좌는 베이직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업무적으로 또는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플러스를 거쳐서 프리미엄으로 넘어가셔도 좋고요. 그냥 프리미엄으로 바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좌는 베이직을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은요, 매월 60메가가 할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달 사용을 하실 때 60메가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60메가를 다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 사용하는데 60메가를 다 사용을 하셨으면 한 달 동안은 더 이상은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달이 되면 다시 60메가를 할당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매월 이렇게 용량을, 메모리를 할당받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플러스의 경우에는 1기가, 프리미엄은 매월 10기가의 용량을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이직의 경우는 이제 그 두 개의 기기 장치, 즉 PC와 스마트폰 두 대에서의 장치에서만 서로 동기화가 되는 그런 제한이 있겠죠. 자, 이런 각각의 서비스 등급별로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프리미엄 에서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또는 오피스 문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PDF 안에 텍스트까지 검색을 해주지만 이 베이직이나 플러스에서는 그런 기능이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프리미엄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베이직을 이용해서 에버노트가 어떤 서비스인지를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버노트 모바일 화면이 되겠고요. 자, 에버노트 PC 화면입니다. 무료로 다운 컴퓨터에 설치하셔서 에버노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기별로 우리가 에버노트 사용하시는 방법 알아볼 거고요. 이 에버노트와 관련된 프로그램 살펴보면은 모바일에서는 물론 에버노트 앱이 있어야 되겠죠.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고, 위젯으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시는 방법. 자, 포켓이라고 하는 앱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 앱인데요. 웹페이지를 스크랩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페이지들을 서핑하시면서 보관하고 관리하실 때 편리한 앱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캠스캐너라는 것은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을 하는 일이 많다면 캠스캐너라는 앱을 설치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명함을 관리하는 기능이 베이직 사용자 등급에서는 없기 때문에 리멤버라는 앱을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함 스캔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 인식률이 떨어진다라는 평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리멤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많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리멤버라는 앱을 사용을 하신다거나 문서를 PDF로 변환해서 에버노트의 관리를 자료로 보관을 하실 분들은 캠스캐너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 하나만 가지고 조금 부족한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별도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으로 내려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PC에서 에버노트는 크롬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PC에서 뭐 익스플로러에서 에버노트 PC 버전을 내려받아서 설치하시거나 크롬에서 내려받아서 설치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웹사이트에서 사용하실 때는요, 크롬에서 접속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롬을 사용하시면서 인터넷 서핑할 때 검색하실 때 웹클리퍼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스크랩이 좀 더 편리하고요. 웹클리퍼나 포켓도 PC용으로 크롬에서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또한 gool.go라는 주소 줄이는 긴 주소를 줄여주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에버노트와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이나 앱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바일 에버노트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노트를요, 안드로이드 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에버노트를 설치를 하고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 계정이 없다면 계정을 먼저 만드셔야 하는데요. 이때 만든 계정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만 웹사이트에서 접속하시거나 PC 버전을 설치하셔서 사용하실 때 같은 계정으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자,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나서 자, 로그인이 된 첫 화면, 모바일용 에버노트의 첫 번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상단에 있는 메뉴, 왼쪽에 메뉴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로그인한 계정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에버노트 베이직 사용자 등급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정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는 자, 이 버튼을 눌러서 플러스 등급이나 또는 프리미엄 등급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플러스 등급과 프리미엄 등급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는데요. 연간 55,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시게 되겠죠. 자, 플러스 버전도 한번 눌러서 어떤 작업들,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한지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좌는 베이직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정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보셨고요. 자, 모든 노트, 자, 노트북, 공유 항목, 워크챗, 휴지통 등에 관련된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설정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정 메뉴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이 에버노트를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 했을 때의 계정 정보가 보이는데요. 자, 쭉 보시게 되면 계정 정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노트의 계정을 만들 때 사용하셨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월 사용량을 볼 수 있는데요. 서비스 등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베이직의 경우에는 60메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월 60메가씩 할당받게 되고요. 플러스의 경우는 1기가, 프리미엄의 경우는 10기가를 매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의 경우에는 8메가를 사용하고 52메가가 남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8일 후가 되면은 다시 60메가를 할당 받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이 부족하다, 내가 관리해야 될 정보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나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장치수 제한이 없이 여러 장치에서 정보를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베이직 단계에서는 PC와 모바일 하나씩 사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PC나 모바일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에버노트 고유 이메일 주소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지메일이나 또는 다른 웹메일에 받은 메일을 에버노트로 가져오고자 할 경우에 사용되는 에버노트의 고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정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자, 다시 앞으로 이동하셔서 자, 다음 항목은 카메라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노트에서 제공하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멀티샷 활성화에 체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렇지 않고 자체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모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체크를 해제해서 사용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에버노트의 그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니까 체크를 표시를 하고요. 자, 그 찍은 사진을 사진 갤러리, 스마트폰 안에 있는 갤러리에 같이 저장하기를 원한다면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에버노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동시에 기본 갤러리에도 함께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면 이 부분은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 명암 카메라 기능은 베이직 등급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베이직 등급에서는 리멤버라는 앱을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자, 이 명암 관리를 자체 에버노트 안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정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노트북과 노트 등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기본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노트북의 경우에는요, 250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용량은 60메가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되겠지만 개수로 말하면 250개 정도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기화 이 부분은 이제 PC나 또는 웹사이트에서 작성된 메모를 새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 환경들을 좀 살펴보셨는데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노트와 노트북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시 에버노트 처음 화면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이 더하기가 바로 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텍스트 노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모바일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노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노트북이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노트를 작성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제목을 먼저 입력하게 되는데요. 자, 제목의 경우에는 이 노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목을 신중하게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주로 날짜가 들어가면 좋겠고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날짜를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주제나 장소, 사람 등하고 관련된 그런 제목을 달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예를 들면 자, 주간, 수간이라고 썼네요. 주간회의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자, 내용을 입력을 할 때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텍스트, 그 다음에 첨부, 사진 등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단에 있는 텍스트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속성 버튼들이 되겠죠. 진하게 쓴다든가 기울여서 쓰거나 또는 밑줄을 긋는다든가 자, 그런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글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아래쪽에 텍스트 도구 중에서 체크리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작성된 이 체크박스는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을 지우고 자, 이 부분에 사진이나 또 다른 내용들을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위에 보시면 클립 모양을 눌렀을 때 자, 이 노트에 첨부할 수 있는 파일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옆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직접 사진을 촬영해서 에버노트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어서 올리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하나 첨부를 해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클라우드나 또는 구글 포토 드롭박스에 있는 사진을 물론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 부분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별도의 저장 장치,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이 자료 작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모바일에서는 왼쪽 상단에 이 체크 버튼이 완료 버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나왔다 하더라도요, 첫 번째 노트북에 이 4월 1일 주간 회의라는 노트는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PC 버전의 에버노트에도 같이 동기화해서 또는 웹사이트 에버노트 웹사이트에서도 이 내용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노트를 작성을 해 보셨는데요. 자, 다음 강좌에 이어서 모바일에서의 에버노트 노트 사용하시는 방법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